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도타2 7.39D 패치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패치 노트를 읽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 패치 노트를 읽어보는 영상을 아마 처음 찍게 돼서 미숙한 부분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그레 봐주시고, 그리고 도타라는 게임이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영웅이나 아이템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생략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먼저 봐야 할 부분은 뭐 이제 지형 변경 상황에서 나왔는데요. 삼각지대, 고대 야영지 생성 범위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사실 그렇게 큰 너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각지대 고대 야영지가 어디에 있냐면 그 세로레인, 오프레인 쪽에 그 언덕 있는 부분이 이제 삼각지대거든요. 거기에 이제 고대 야영지가 있는데 이 고대 야영지라는 게 여기서 생성되는 크립은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대신에 골드와 경험치를 많이 주는 그런 정글 캠프예요. 그래서 여기 생성 범위가 증가했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 고대 크립 중첩이 상대적으로 좀 힘들어졌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오프레인이나 미드가 주로 활용하고 캐리도 종종 쓰기는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큰 패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레디언트의 안전전선 어려움 야영지의 와드 지점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 안전전선 소형 야영지의 내부 구석에 있던 나무 몇 그루가 제거되었습니다. 네, 이 패치를 제가 참 사실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이전 패치에서 이제 맵 개편이 한번 됐었는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은근슬쩍 이제 풀링하는 걸 막으려고 교묘하게 이렇게 와드를 숨겨가지고, 나무 사이에 숨겨가지고 이제 풀링을 방해하는 것을 막는 그런 플레이가 종종 나오곤 했었어요. 지난 버전에서. 근데 좀 그게 사라져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반기는 패치였습니다. 네, 지형 패치에 관해서. 그 정도로 이제 지형 상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보고 싶은 부분은 중립 아이템 부분인데요. 사실 중립 아이템은요, 많이 설명할 거는 없어요. 많이 설명할 거는 없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말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 메뉴에 있는 칼날 갑옷인데요. 이 칼날 갑옷이라는 아이템이 지난 버전 메타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었어요. 참 5만 영웅들이 다 가는 아이템이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많이 가는 영웅은 고통의 여왕이라든가 도끼 전사라든가 이런 영웅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너프를 먹었죠. 네, 적절하게 너프를 먹은 것 같아요. 좀 살짝 약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너프를 먹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에는 용의 장창하고 허리케인 창입니다. 둘 다 이제 공격 범위 보너스가 줄어들었어요. 이 공격 범위 보너스가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많이 활용하던 영웅이 이제 캐리 자연의 예언자라든가 뭐 그림자 마기라든가 뭐 드로우 레인저 이런 영웅들이었는데, 이 중에서 그림자 마기하고 자연의 예언자를 겨냥한 패치인 것 같아요. 사거리 10 감소했는데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소소하게 좀 너프를 한 아이템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아이템으로 쭈루룩 넘어가서 살펴볼 아이템은 혼돈의 망치라는 아이템인데요. 이 아이템은 파밍 아이템이에요. 연쇄 번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체인 라이트닝이죠. 이 연쇄 번개를 이용해서 파밍을 빠르게 돌 수 있는 아이템인데, 패치 내용을 보시면 더는 연계 번개가 환영 보너스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환영 영웅들이 좀 득세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패치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환영창 기사라든가 뭐 혼돈 기사라든가 뭐 테러블레이드 이런 영웅들이 조금 이득을 볼 법한 그런 아이템 패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외에 다른 아이템 내용은 별게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뭐 칸다 이런 거 패치 왜 했지? 이런 잘 보이지도 않는 아이템인데 이런 거 패치 왜 했지? 이런 거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일건 방어력 보너스 5 감소, 요 내용은 퍽을 좀 노리고 한 것 같아요. 영웅 그 밸런스 시간에 퍽 영웅에서 소개할 때 여기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중립 아이템 변경사항. 이 중립 아이템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아이템들인데, 여기도 게임의 밸런스를 해칠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밸런스 조정을 했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 자매 수위더라고요. 이제 회피 보너스가 200%에서 150%로 감소됐습니다. 했는데 좀 더 너프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좀 있었죠. 그래서 좀 적절하게 그래도 좀 너프를 한 아이템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볼 건 없어요. 뭐 돌풍막이 감소가 조금 눈에 띄기는 하는데 요거나 아니면 외계 지팡이 만화 소모 만화 증가 이 정도? 이 정도만 조금 주목해서 보고 싶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패치가 아니라서 본격적인 이제 다음 패치 내용으로 넘어가죠. 이제 영웅 변경 사항입니다. 영웅 변경 사항인데 여기서도 뭐 제가 아는 영웅들은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하지만 좀 제가 잘 모르는 영웅들은 좀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첫 번째는 강령사제인데요. 강령사제에서 좀 봐야 될 게 이제 가학자 요거거든요. 이 가학자가 뭐냐면은 이제 CS를 먹을 때마다 혹은 디나이를 칠 때마다 이제 체력 재생이 늘어나는 보너스인데 이게 상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향을 먹어서 초반 레인전이 상대적으로 좀 강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초반 레인저가 살짝 강화됐고 대신에 유령 수위를 조금 너프시킨 케이스. 되게 좀 소소하게 패치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고통의 영을 보시면 서큐버스 최대 흡혈 범위가 300 그리고 150으로 감소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버전에서 상당히 강력한 미드 영웅이었거든요. 이 고통의 여왕이 기동력이 좋고 파괴력도 세고 그리고 생존력이 뛰어난 영웅이었어요 지난번에. 왜냐하면 이 서큐버스의 최대 흡혈을 통해서 체력 회복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체력 회복을 더 극대화하고 이제 생존력을 더 극대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칼날 갑옷까지 가는 빌드가 유행을 했었는데 이 흡혈을 너프 먹이고 칼날 갑옷도 너프를 먹여서 좀 크게 너프를 한 것 같아요. 네, 크게 너프를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캐릭터 밸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 스트로크를 보시면은 그라는 유령 쿨다운 감소, 먹물 넣을 기절 지속 시간 증가 해가지고 총체적으로는 버프를 먹었어요. 버프를 먹었는데 되게 좀 소소해서 좀 아직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영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림자 마귀입니다. 네, 그림자 마귀인데 일단은 이 그림자 마귀라는 영웅은 지난 버전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영웅이라서 당연히 너프를 먹었습니다. 일단은 이 영웅이 원래 2번 미드로 많이 쓰던 영웅인데 1번 캐리도 많이 썼던 케이스예요. 지난 버전에서요. 그래서 너프를 먹어서 너프를 어떻게 먹었냐 이제 캐리 쪽으로 해서 너프를 먹였어요. 되게 좀 소소하게 먹었습니다. 기본 방어력 1 감소 되게 좀 소소한 너프고 이것도 방어력이 일찍 떨어져서 너프를 먹었어요. 그래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초반 레인전도 괜찮고 후반 캐리력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강해지지는 않았을 그럴 영웅이죠. 자, 다음으로 볼 캐릭터는 그림자 악마인데요. 제가 나름 좋아하는 영웅입니다. 대체적으로 후반 밸류가 뛰어난 스킬들로 무장한 서포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영웅이 지난 버전에서는 좀 찬밥을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림자 악마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개단장이 대신해버리는 바람에 고개단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영웅을 잘 안 썼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살짝 버프를 먹었습니다. 분열 사거리 증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버프라고 생각해요. 이 그림장마 스킬들이 대체적으로 사거리가 긴 대신에 물몸이라서 한번 물리면 잘 죽는 영웅이었거든요. 근데 이 분열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분열을 쓴다고 좀 붙다가 죽는 경우가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거 사거리가 좀 약간 길어져서 조금 더 그림자 악마의 생존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패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영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은 그림자 주술사인데요. 대규모 배마도 너프가 넣었습니다. 지난번 버전에서도 강력한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너프를 먹었는데 이 패치의 핵심은 이걸로 로션 좀 그만 먹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는 와드가 로션에게 50% 추가 데미지를 주지 않습니다 해서 많은 캐리 영웅들과 같이 뭉쳐가지고 빠른 타이밍에 로션을 잡는 플레이 이것을 막기 위한 너프가 되겠습니다. 네.
기술단, 그냥 별 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나가세일은 살짝 너프 먹었어요. 지난 버전에서 서포터로 상당히 많이 나온 영웅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포터로 많이 나온 영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궁극기, 그러니까 이 궁극기가 CC기예요. 궁극기가 CC기라서 넓은 범위에 수면을 걸 수 있는 CC기인데, 범위를 약간 너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성향도 너프를 먹었고 해서 예전만큼 많이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무정령 수호자. 그렇게 큰 버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한 데미지가 10 정도 늘어나서, 이 데미지가 10 정도 10이 초당 피해가 10 늘어났는데, 후반에 가면 이 데미지는 거의 쓸모가 없고요. 초반을 봐야 돼요. 초반에 보는데 지속 시간이 3초거든요. 그러니까 총 데미지가 30 늘어났어요. 데미지가 30 늘어났는데 초반에 이 데미지 30 늘어난 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잘 안 쓰는 영웅이라서 잘 모르긴 하거든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닉스 암살자입니다. 이 영웅은 암살자 영웅인데 주로 4번 서폿이에요. 순간적인 딜링이 강력해서 암살을 잘하는 영웅이고, 역시 초중반에 위력이 나옵니다. 마법 데미지가 강력한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초중반에 상당히 강력한데 20레벨 특성을 상향을 했어요. 20레벨 특성을 소소하게 상향을 했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이 서포터 영웅이 20레벨을 찍은 그 타이밍이 되게 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후반 타이밍에 이런 소소한 상향이 그렇게 쓸모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네, 데즐입니다. 데즐. 저번 버전에서 상당히 인기 있었던 서포터입니다. 그래서 주문역기, 이 지속시간이 10초에서 8초로 감소하고, 어둠의 물결, 소모 만화가 75에서 90으로 증가했는데, 일단 이 어둠의 물결 소모 만화가 15나 증가를 했어요. 꽤나 큰 스케일로 너프를 먹은 거고요. 이 주문역기 스킬이 레인전에서 되게 좋다고 해요. 예, 레인전에서 되게 좋았는데, 되게 좀 작게 보이죠. 2초라서 되게 작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 큰 너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웅은 대지령인데, 대지령 참 재미있는 영웅이죠. 제가 요즘 한창, 실력을 키워보고 있는 영웅인데, 진짜 어렵긴 하더라고요. 스킬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요. 레인전도 되게 어렵고. 이 친구는 코어 미드나 혹은 4번 서폿으로 쓰는 영웅인데, 보시면 최대 기본 피해가 6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름 의미 있는 버프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요게 특히 코어 미드로 쓰는 대지령이 상당히 좀 버프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 6 피해 증가로 인해서 이제 CS를 먹는다거나 초반에 평택 견제를 한다거나 도움을 주기 때문에 코어 대지령 쪽에서 좀 버프를 받은 케이스예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도끼전사. 이 도끼전사라는 영웅은 지난 버전에서 오프레이너 국밥처럼 쓰던 영웅입니다. 최대 적폐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웅이죠. 그래서 당연히 너프가 예상되고, 너프 먹인 내용들을 좀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광전사 외침 만화 10 증가. 이거는 솔직히 큰 너프는 아니라고 해요. 광전사 외침 저거 자주 쓰는 스킬이 아니라서 10 증가는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차라리 W 스킬을 너프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았냐,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살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너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이거는 그렇게 큰 너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끼의 도태날, 궁극기죠. 궁극기의 처치 방어력 보너스가 20에서 10으로 감소했다, 이건데, 요게 살짝 큰 너프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이 영웅이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좀 떨어지는 영웅이에요. 왜냐면 방어력 버프가 있기 때문에 방어력이 좀 떨어지는 영웅인데, 이 도끼의 도텐나를 쓰고 높은 방어 보너스를 통해서 생존력을 높이는 이런 플레이가 많았었는데, 그게 좀 힘들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칼날갑옷 너프하고 겹쳐가지고 좀
상당히 의미 있는 너프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댐장입니다. 이 댐장이라는 용은 자, 단신족 수송 쿨다운 80초에서 50초 감소. 네, 아무 의미 없는 패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댐장이라는 용은 쿨다운 초기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3초면은 쿨다운 초기화할 수가 있어서 30초 되게 커 보이죠. 그러니까 쿨다운 80초에서 50초 되게 커 보이는데 쿨다운 초기화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패치예요.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은 루나입니다. 일시 쿨다운 감소. 일시 쿨다운 감소인데 되게 좀 소소한 패치예요. 소소한 패치인데, 근데 한 가지 좀 유의해야 될 게 이 특성 부분에서, 그러니까 일시 쿨다운 40초 이게 있어가지고 약간의 의미를 가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루나라는 영웅이 마법 데미지와 평타 데미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영웅이라서 마법 데미지를 위주로 한 그 아이템 빌드를 짜서 이렇게 하는 플레이가 어느 정도 좀 뭔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되게 소소한 버프긴 한데 자, 다음은 망령제왕입니다. 제가 이 망령제왕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얘 너프 왜 먹였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난번에도 너프 먹었고요. 지난 버전에서 그렇게 강력한 영웅이 아니었어요. 픽률도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5초에서 4초 완전 너프를 먹어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관짝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녀석입니다. 망령제왕. 다음 패치는 모래제왕인데요. 다음 영웅은 모래제왕인데 이 모래제왕에서 보시면 기본 힘 1 증가 그리고 모래폭풍 반경 50 증가 해가지고 약간의 버프를 먹었습니다. 뭐 지난번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 영웅도 아니라서 버프를 받는 거는 좀 납득이 좀 가는데 이 50 증가한 게 조금 애매해요. 잘 안 써서 모르는데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 50 간 게 좀 큰지 작은지. 힘 스탯은 거의 뭐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50 증가한 게 살짝 좀 애매해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라나. 신성한 화살. 미라나를 픽하는 이유죠. 이거 미라나 화살 맞추는 거. 이게 미라를 픽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많은 유저들에게요. 사실 이 미라라는 용은 신성한 화살 맞추는 것보다 레인전에서 Q 쓰고 평타 치면서 견제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유저들이 이 화살 쓰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화살 보고 미라나를 픽하는 게 무슨 유행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최대 피해 보너스가 180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프로들은 이거를 좀 잘 써먹을 것 같아요. 잘 써먹을 것 같은데 저랭크 유저들에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맞출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바이퍼, 황천극독 데미지 이거 뭐 좀 소소하네요. 1레벨은 똑같고 2레벨부터 5씩 증가를 한 건데 되게 좀 소소합니다. 게다가 초반에는 이 바이퍼라는 용이 황천극독 찍기보다는 Q 스킬 찍어가지고 견제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큰 버프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자, 다음 박쥐기수. 대회에서 참 많이 나오는 영웅이죠. 이 박쥐기수라는 영웅은 대회에서 심심하면 픽밴 되는 영웅이에요. 패치로 아예 그냥 관짝에 보내지 않는 한, 아주 유행을 타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유행이 아니더라도 간간히 한 번씩은 나오는 그런 영웅이죠. 그리고 저도 참 좋아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좀 어려워서, 난이도가 좀 있어서 그렇지. 어쨌든 지난 버전에서 엄청나게 강력했던 영웅이라서 너프를 당연히 먹었습니다. 기본 민첩 2 감소, 1레벨 공격력 감소, 이렇게 소소하게 좀 너프를 먹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화염폭탄 반경 감소는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웅은 어느 정도 약간 붙어야 제 위력이 나오는 영웅입니다. 근데 이 화염폭탄에는 밀치기라는 옵션이 있어서 이 화염폭탄을 활용해서 상대와 나와의 거리를 좁힐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450에서 400으로 너프를 시켰다는 건 이 박쥐기수가 더 붙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고, 결국에는 좀 약간 좀 크게 너프를 먹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웅은 복수훈령인데요. 되게 좀 얘도 소소하게 좀 버프를 받았습니다. 근데 좀 의아했던 게, 얘 좀 많이 봤던 영웅인데 왜 또 버프 먹었지? 이게 제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밸브 쪽에서 좀 많이 밀어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패치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불꽃령인데요. 불꽃령은 지난 버전에서도 꽤 좀 나왔던 영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얘가 그 화염사슬을 이용한 구속 스킬을 갖고 있어서 그 뭐였지? 고통의 여왕이나 퍽 같은 거 어느 정도 잡는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나왔던 영웅인데 이번에 너프를 먹었습니다. 특히 화염사슬을 너프 먹었는데 이 영웅이 워낙 만화를 좀 많이 쓰는 영웅이라서 조금 소소하지만 좀 약간의 의미를 가진 너프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웅 역시 칼날 갑옷을 제법 잘 사용했던 영웅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법 방어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그 칼날 갑옷 가면 확실히 생존력이 늘어난다는 것을 좀 체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워낙 이 불꽃영이 어려워서 그렇지 잘 쓰면은 좀 많이 강력했던 영웅이라서 너프를 먹은 것 같습니다. 수정의 여인. 네, 수정의 여인 궁극기 버프를 좀 받았는데 좀 소소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워낙 이제 취소 이 스킬이 채널링이라서 각종 그 침묵이라든가 기절 기술에 이제 취소를 잘 당해가지고 6레벨에 이거 안 찍고 그냥 그냥 Q나 W 찍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은 찍는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좀 약간 데미지 증가가 그렇게 폭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예, 좀 소소한 패치가 될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냅파이어인데요. 이 스냅파이어는 살짝 버프를 먹었네요. 특히 이 딱딱불 과자가 되게 좋아요. 1초, 그러니까 쿨다운이 1레벨에서 3초로 좀 감소했는데, 이거 소소한데 좀 나름 의미 있는 패치라고 생각해요. 이거 딱딱불 과자 맞추면 기절 걸리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붙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맞추면 되게 좋은 스킬이거든요. 게다가 모티머의 입맞춤, 이것도 불침 웅덩이 지속 시간이 3에서 3.5초로 증가했습니다. 약간 데미지 증가 폭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러니까 도트들이 약간 있어요, 이게. 도트들이 약간 있는데, 이 지속 시간의 증가는, 전멸을 좀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약간의 의미가 있는 패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바돈인데요. 아바돈 10레벨 특성 너프를 좀 먹었네요. 근데, 제가 이 패치를 보면서 처음 드는 생각은, 이거 너프 왜 먹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버전에서 그렇게 유행했던 영웅이 아니거든요. 종종 캐리나 5%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유행인 영웅이라서 이거 너프 왜 먹었지? 이런 느낌이 있었고, 또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니까, 체력 12에서 10으로 좀 떨어졌는데, 이게 그렇게 큰 너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큰 너프가 아니라서, 결과적으로는 뭐 영향력이 없는 그런 소소한 패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암살 기사인데요. 제가 이 패치 노트를 읽고 나서 느낀 점은 밸브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밸브가 이 영웅에 대해서 진짜 저주를 하고 싶었나 봐요. 예, 제발 좀 죽어라. 예? 좀 죽으라고 이런 메시지가 담긴 그런 패치 내용이었어요. 정말 패치를 진짜 너프를 진짜 연거푸 먹은 그런 영웅입니다. 지난 버전에서도 너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너프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죽어라고 말하면서 너프를 한 것 같아요. 기본 피해 2 감소. 이게 막타 먹을 때 약간 영향력이 있죠. 게다가 암살 기사는 원거리 영웅이라서 벌목 도끼 이런 거 못 씁니다. 그래서 데미지 감소가 원거리 영웅이라서 약간 조금 더 치명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저는. 그 다음에 25레벨 숨어들기 강타 지속 시간 1초에서 0.8초로 감소. 이것도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원거리 영웅이 이런 기절 스킬이나 CC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뭐 자연의 예언자도 보면 CC기 비슷한 거 하나 갖고 있어요. 원딜인데. 그래서 지난 버전 때 완전 적폐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25레벨 강타 기절 시간 이게 너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도 큰 너프를 먹어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이 영웅이 관짝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난 버전에서도 그렇게 막 유행인 영웅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많이들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도 꽤 봤었어요. 이 영웅 암살기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다잉인데요. 지난 버전에 또 하나의 적폐 영웅이었죠.
5번 서포트 그리고 3번 오프레인으로도 종종 썼는데 당연히 너프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너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첫 번째 이 썩어가는 주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좋았냐면 엄청나게 좋았냐면 일단은 6레벨 이 언다잉이라는 영웅이 초반에 엄청나게 강력해요. 후반에는 뭐 별 그게 없는데 초반에는 이 영웅이 힐 스킬도 갖고 있고 체력도 훔쳐댈 수 있기 때문에 생존력이 꽤 좋아요. 생존력이 좋은데다가 한 방 치면은 엄청난 두나가 걸려서 평타 한 번 치는 순간 1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그 성향이었거든요. 예, 너프도 그렇게 큰 너프가 아니에요. 언다잉이 죽을 때 생성된 좀비가 죽는다는 건데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는 언다잉 잘 안 죽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영향력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는요. 그리고 묘비의 시야 감소.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야가 그렇게 부족할 일도 없고 뭐 정 모자라다고 하면 그냥 와드 박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의미 있는 너프를 먹으려면 여기 나와 있는 좀비 생성 반경 너프를 먹어야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10레벨 특성, 부패 피해 40에서 30으로 감소. 이게 원래 제가 처음 봤을 때 이게 너프가 좀 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너프가 아니라고 해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거 10 깎아도 라인 제거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어차피 2방 정도 써가지고 레인 웨이브를 제거를 하니까 이렇게 큰 너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너프가 아니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굴 없는 전사. 지난번 버전에서 그렇게 썩 좋은 영웅은 아니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상향을 받았습니다. 소소하게. 쿨다운이 5초로 버프를 받았죠.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버프는 아닙니다. 뭐 160초에서 155초인데 쿨다운이 왜 이렇게 길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의 구슬 스킬이 되게 좋은 스킬입니다. 예, 혼자서는 수비가 거의 불가능한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 없는 전사가 과거에 정말 엄청나게 좋았었는데 연달아 너프를 많이 먹어가지고 현재는 좀 비인기 영웅이었었는데 이번에 살짝 버프를 먹었습니다. 시간 가두기도 데미지가 살짝 증가해가지고 살짝 증가해지고 소소하게 버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여명의 파괴자인데요. 이 여명의 파괴자는 지난 버전에서 나름 좋은 영웅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영웅이라서 당연히 너프를 먹었습니다. 쿨다운 감소가 1초에서 0.8초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너프 같지는 않아요. 큰 너프는 같지 않은데 요 특성이 조금 너프를 좀 유의미하게 먹지 않았냐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태양의 수호자 이 쿨다운 20초가 15초로 감소했습니다. 이거 5초 너프인데. 다음 영혼 파괴자입니다. 기본 피해 3 증가. 그래서 공격력이 60에서 72가 됐다는데 평타 데미지가 무지 센 겁니다. 이 정도면요. 얘보다 센 영웅이 혼돈기사가 있는데 혼돈기사는 요 범위가 무지 넓어요. 그래가지고 운빨이 좀 터져줘야 좀 제위력이 나오고 그 외에는 나무정령 수호자가 요거보다 평타가 조금 요거보다 훨씬 센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 좀 평타 영웅이 센 영웅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오거막이나 그림자 주술사도 평타 데미지가 조금 약간 강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타 데미지가 세면은 초반에 한 방 한 방이 아프게 들어와요. 초반에는. 그래서 나름 저는 유의미한 패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영혼 파괴자를 버프를 시켜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자연의 예언자를 좀 죽여보려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자연의 예언자가 이 영웅한테 카운터를 맞거든요. 다음을 봅시다. 요술사. 솔직히 잘 모르는 영웅이에요, 요술사. 잘 모르는 영웅인데 매혹 살짝 너프 먹었습니다. 근데 너프 먹었는데 이 영웅도 참 대회에서 참 많이 봤던 영웅이에요. 이 매혹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중리 크랩을 꼬셔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그런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너프를 먹었습니다. 뭐 지난번 프로 때는 많이 못 본 것 같긴 한데
프로 대회에서 말이죠. 프로 대회에서 몇 번 못 본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너프를 먹었고요. 우르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7.3, 7.39C 버전에서 이 영웅 1티어 영웅이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당연히 너프를 먹었습니다. Q스킬 너프 먹었고, 이거 피해 자체적 선천적 성향, 선천적 능력 이거 너프 먹었습니다. 다음은 원숭이 왕입니다. 원숭이 왕, 이 영웅도 저번 버전에서 나름 인기 있는 영웅이었어요. 뭐 아가님의 홀이라든가 샤드를 활용해서 샤드를 활용한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너프를 먹었습니다. 근위병 교대식 이거 최초 쿨런 0.5초에서 1초로 증가했다. 그리고 무한일격 Q스킬입니다. Q스킬 너프 먹었고, 그래서 너프를 소소하게 좀 너프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야수 약간 상향을 받았네요. 궁극기 쿨다운 상향입니다. 궁극기 쿨다운 상향인데 원체도 꽤 좋은 영웅이라고 해요. 예, 꽤 괜찮은 영웅인데 이번에 버프를 또 먹어가지고 더 괜찮은 영웅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다음 유령자객인데요. 유령자객 이게 눈속임 쿨다운 5초 감소, 이거 나름 의미 있는 패치라고 보여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큰 코멘트는 없는데, 이게 회피를 할 수 있을 때 되게 갱킹 회피할 수 있을 때 나름 좋아요. 약간 살짝 투명화를 섞어주는 건데, 그리고 생존력을 한다거나 암살하려고 약간 시야에서 안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이라서 나름 괜찮은 스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버프를 먹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2호 영혼 쿨다운 감소, 꼴랑 1초 감소했고요. 이 영웅은 거의 대회 전용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굉장히 쓰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 영웅 게임 돌릴 때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이거를. 게임 돌릴 때 거의 못 봐가지고 어쨌든 엄청 어려운 영웅이고 자주 보이지도 않는 영웅이고 패치 내용도 되게 소소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연의 예언자입니다. 지난 버전 최대의 적폐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영웅인데요. 이 영웅은 서포트, 캐리 모두 다 씁니다. 주로 1번 캐리로 쓰는데, 일단은 성향부터 먼저 보시면은 초당 치유가 너프 먹었거든요. 이 초당 치유가 좀 굉장히 스킬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초당 치유가 14인데 1레벨이거든요. 1레벨 때 14인데 이 정도 회복력이면은 거의 무슨 목담가를 Q 스킬로 할 수 있는 이 정도라서 생존력이 엄청 좋은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생존력이 엄청 좋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너프를 먹었죠. 먹어서 이제 10으로 좀 감소했습니다. 나름 좀 엄청나게 좋은 스킬에서 약간 좀 정상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바라 피해 감소도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게다가 또 민접 획득량도 3.2에서 3.0으로 감소했어요. 근데 얘는 원래 스탯 자체가 원체 좋은 영웅이라서 스탯 상승치가 엄청나게 좋은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좀 나름 의미 있는 너프들은 먹었지만 여전히 괜찮은 영웅이다. 그래서 4기에서 내려왔다면 지금은 그냥 무난한 캐리 영웅이다, 이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인데 제우스 띠뛰기 사거리 증가, 되게 좀 소소하지만 나름 좀 괜찮은 그런 버프고요. 청각검사는 제가 잘 안 써서 살짝 너프를 먹었는데 제가 잘 안 써서 잘 모르겠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술사 기본 힘이 19에서 18로 감소. 이것도 되게 좀 소소한 너프예요. 근데 이 영웅이 나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영웅은 여명의 파괴자 덤브레이커 카운터용으로 많이 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카운터하려고 이거 뽑았다, 이런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소소한데 큰 의미는 없는 패치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컨카 이것도 가르기 범위 감소해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큰 너프는 아니고요. 파메라사도 지난 버전에서 캐리로 종종 나왔던 그런 영웅이라고 알고 있어요. 특히 대회에서 얘를 캐리로
뽑은 걸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살짝 너프를 먹었습니다. 네. 다음은 퍽인데요. 민첩 획득량 2.5에서 2.3으로 감소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너프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큰 너프라고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이 친구가 자주 가는 아이템 중에서 아까 말했죠. 그 마녀의 검. 그 마녀의 검 방어력 너프를 먹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마녀의 검 방어력에서 6에서 5로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 퍽이 민첩 획득량 감소 이것도 방어력 너프거든요. 결국에는 방어력 너프인데 이렇게 방어력을 잔뜩 깎아가지고 퍽이 생각보다 좀 한번 물렸을 때 잘 잡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처음 해보고 이거 뭐 너프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프가 제법 크다고 합니다. 이게 제법 큰 너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 지난 버전에서 좀 사기 영웅에 가까웠었는데, 예, 너프를 받아서 이제 사기는 아니게 됐고, 그냥 적절하게 쓸 영웅 정도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분노 마법사 신비의 광선. 이거 코어로 쓰면은 모르겠어요. 코어로 쓰면 모르겠는데, 얘가 주로 보통 4번 서폿으로 쓰거든요. 4번 서폿은 거의 의미가 없는 패치고, 코어로 썼을 때 뭔가 이 레인 클리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정도의 패치입니다. 되게 좀 소소한 패치라서 좀 넘어갈게요. 현상금 사냥꾼, 잘 모릅니다. 몰라서 약간 상향을 받았다. 네,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은 혈기입니다. 아가님 홀 장착 시 강한 순수 피해로 얻는 치유 효과가 35%로 증가. 피해의식, 데미지 10 증가. 이게 이 피해의식 데미지 증가는 좀 소소한데 소소하게 좀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이 피해 10이라서 좀 낮아 보이는데 이게 순수 데미지라는 게 커요. 이게 순수 데미지라서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냥 짤없이 들어갑니다. 짤없이 10이 상향된 채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마법 데미지는 영웅이 기본적으로 마법 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깎여서 들어가는데 저 순수 데미지는 그냥 피해 10 그대로 들어가서 나름 좀 의미 있는 버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흑버들. 더는 활성화된 상태에서 아군이 흑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흑버들이라는 영웅은 지단 버전에서 의외로 꽤 나왔던 영웅이거든요. CC기가 되게 괜찮고 나름 그 생존력이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어서 꽤 좀 보았던 영웅입니다. 꽤 그냥 게임에서 꽤 많이 볼 수 있었던 영웅인데 살짝 너프를 받았습니다. 이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아군이 흑버들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 영역을 이게 생존력하고 관계된 스킬이거든요. 이 스킬을 딱 쓰면 내가 타겟팅이 안 돼요. 평타 데미지하고 타겟팅 스킬을 먹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뭐 범위 논 타겟팅 스킬은 받기는 하거든요. 논 타겟팅 스킬은 그대로 피해를 받는 그런 스킬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아군이 세이빙이 안 들어간다. 이 정도라서 프로나 고랭커나 대회에서는 나름 이게 꽤 의미 있는 패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일반 게임에서는 거의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3.7.39D 패치 내용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되게 좀 소소한 패치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그 적폐 영웅 이전 버전에서 사기 영웅이었던 것들을 조금씩 너프한 게 좀 보이는 그런 패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